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왜 오랜만에 왔냐 하면은 사실은 제가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교환학생 Q&A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어떤 학교에 다녀왔는지를 말씀드리면 스웨덴에 있는 룬드 대학교라는 곳으로 교환학생을 반년 정도 다녀왔습니다. 지원 시기는 가기 전 해의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1월부터 4월 사이에 지원을 하고 또 결과를 듣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8월 중순에서 9월 정도 사이에 이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 4개월 정도 결과를 듣고 4개월 후에 이제 직접 공부를 하러 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준비 기간은 저는 사실 별로 준비를 한 게 없어서 딱히 준비 기간은 없었는데요. 토플은 일단 필요해요. 근데 제가 원래 대학 입시 때 토플을 해놓은 게 있어서 딱히 공부는 더 하진 않았고 그냥 시험을 직전에 한번 보고 그거를 바로 1월 정도에 본 점수를 제출을 했고, 그래서 4월 정도에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은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이렇게 3개의 학교를 넣었고요. 그 중에서 스웨덴 룬드 대학교가 결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럽, 특히나 북유럽 쪽으로만 지원을 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슬로우 라이프를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좀 복지나 사회 시스템 쪽에 관심이 많았어서 북유럽이 선진국가, 복지 쪽으로는 선진국가이다 보니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았고, 제가 경영이나 경제인데도 그 수업도 약간 복지 체계나 아니면은 사회적 책임? 이런 테마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많다고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본 유학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어요. 전 스웨덴 룬드 지방이라는 덴마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인데 좀 밑에 지방이기도 하고 또 조금 소도시여서 물가 자체는 한국이랑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외식하면 비싼 부분도 있었지만 일본에서의 생활 그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쿄에서의 생활은 사실 집세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이 많았었는데, 스웨덴에서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훨씬 반 정도로 집세가 줄여져서 그 돈으로 생활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돈을 아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 좀 부담되신다 하면 유럽 중에서도 스웨덴 추천합니다. 저는 혼자 간 건 맞지만 저희 학교에서 한 3명? 4명 정도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쿄대에서 같이 간 친구들이 4명 정도 있어서 그 친구들과 좀 교류를 하면서 처음에는 정보 공유를 했었고, 실제로 가서는 많이 어울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같이 간 친구들이 있다는 게 조금 위안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가서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온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해서 혼자 간다고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었나? 친구를 사귀었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룬드대학교 장점이 좀 학생들이 주도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학생들이 펍을 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이벤트를 되게 많이 열어서 시트닝이라고 해서 스웨덴 전통인데 노래를 부르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많이 있어서 어쨌든 자기가 친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교류하면서 봉사하면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룬드대학교 또 하나의 장점은 외국인, 그러니까 스웨덴 이외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 도시로 유명하다 보니까 교환학생을 온 친구들도 전 세계에서 많았고, 그래서 교류 프로그램도 많고 학생들도 되게 많은 곳이어서
친구를 사귀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살았던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기숙사에 살았고요. 근데 기숙사가 되게 경쟁이 치열해요. 기숙사는 학교 기숙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설 기숙사 이렇게 두 개 크게 있었는데 학교 기숙사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들어가지를 못했고 사설 기숙사에 10월부터 들어가게 됐는데 그 전에 8, 9월은 지인 좀 소개받아서 가정집에 2달 정도 거주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기숙사로 들어가게 돼서 교환이 종료될 때까지 한 4개월 정도를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0, 11, 12, 1 그래서 1월까지 했었으니까 4개월 정도를 기숙사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기숙사는 스웨덴 학생이 반 정도 있었고 또 외국인 학생들이 반 정도 있었어요. 방은 개인이 있었지만 좀 키친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친구들과 교류하기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세는 사설 기숙사에 들어갔었는데 그게 사설 기숙사라고 하더라도 거의 그 도시 자체가 대학생들만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도 다 룬드 대학교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학교 기숙사가 좋다, 사설 기숙사가 좋다 이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사설 기숙사도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고 외국인으로서도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방세는 개인 방에 욕실 딸려 있는 그런 방이었고 키친은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국 돈으로 40만 원에서 45만 원? 환율에 따라서 다른데 40만 원에서 45만 원이 기본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싼 것도 있고 약간 더 비싼 것도 있고 그 정도 시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세는 되게 싸고 좋은 것 같아요. 룬드 자체가 되게 소도시여서 막 한 6시? 그러니까 저녁 6시쯤 되면 가게들이 많이 닫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슈퍼 물가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생활하는데도 교통 같은 경우에도 버스나 기차 이런 게 한 달권을 끊어서 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5만 원? 이 정도면은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거는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어떻게 했었냐? 유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일본에서 살았을 때 일본 핸드폰이 있었겠죠? 그래서 일본 유심을 쭉 썼었는데 그게 반년을 어디로 가게 되면 정지를 시키고 돈을 안 내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때도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예 해지를 하고 갔었고요. 그래서 휴대폰은 그대로 들고 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라이벌 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 교환을 원하는 학생들이 한날 1시에 도착을 해서 그 학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루에 좀 끝내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서 휴대폰 회사에서 오기 때문에 그날 휴대폰 유심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 유심에 계속 충전을 해서 쓰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유심을 반년 동안 쓰게 됐었고 문제없이 그 유심은 사실 유럽 여행을 다닐 때도 항상 쓸 수 있는 유심이기 때문에 뭐 미리 구매하고 이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도착해서 그 동네에서 많이 쓰는 그 유심을 알아보고 구매해서 충전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처음에 프랑스나 이탈리아 좀 이런 따뜻한 곳으로 갈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를 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 지원을 할 수 없던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아예 가지를 못했고 대신 북유럽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 생활도 영어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들어서 북유럽 쪽으로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가봤더니 정말 스웨덴어를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하려는 학생들도 영어를 나머지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스웨덴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영어로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하게 됐었던 점 그게 되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영어가 늘까? 라는 고민은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가 느냐?
잘하게 되냐라고 하면은 간다고 해서 잘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당연히 그거는 공부를 하고 어휘력을 늘려야지 조금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휘력,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불편함 없이,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빠르게 내뱉고 흡수하고 이런 능력은 확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스닝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거는 되게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국 학생들이랑 거의 영어로 대화를 대부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현들 익히고 이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 스피킹을 특히 연습하고 싶다, 그냥 리딩은 조금 되는데 리스닝이랑 스피킹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출국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일단 하라는 것들 준비했고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보험 가입하는 거 있었고, 비자 받는 준비? 이게 크게 두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딱히 저는 뭐 짐을 많이 챙겨간다던가 이런 거는 없었고, 최소한 해야 될 것들만 했는데, 학교에서 가입하라는 보험 가입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숙사가 아직 안 구해졌다면 미리 들어갈 수 있는 에어비앤비나 아니면은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 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비자 관련해서 서류 준비하고 이러면은 준비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저는 경제학과에서 학연을 나간 거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 경영 수업을 듣게 되었고요. 또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학교에서는 높은 레벨, 제일 최고 레벨 수업을 듣지 않으면 학점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룬드 대학교에서 BC 레벨 이상을 들었고요. 근데 수강 신청이 제가 스웨덴 중에서도 룬드밖에 모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듣고 싶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었고, 또 추첨을 하는 건지 어쨌든 제가 지원을 하고 그게 액셉트 돼야지만 제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BC 레벨 수업을 다 신청하지는 못했고, 한 학기에 4개의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원하는 BC 레벨 수업을 듣게 되었고, 나머지 2개는 A 레벨 수업을 잡게 되어가지고, 저는 4개 수업을 듣긴 했지만 실제로 학점 인정을 받은 거는 BC 레벨 수업 딱 2개였습니다. 그것도 실라버스나 이런 걸 잘 보시고, 온라인 수업은 학점 인정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따라서 학점 인정을 이만큼만 해주고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저는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도쿄대 수업에 비하면 유럽 수업은, 특히 스웨덴 룬드 대학교 수업은 훨씬 난이도가 낮았고, 하지만 좀 다른 점은 디스커션이나 발표 수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험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되는 도쿄대랑은 좀 다르게 그 교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의견 얘기해야 되고, 그것 자체도 수업에 점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발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룹 프로젝트가 되게 많았는데 그룹으로 페이퍼 써서 내거나 발표하거나 또 토론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성적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오히려 잘 맞는 분들은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 하나가 딱 좋다 이러면은 좀 힘들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로 자기 의견 말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영어로 페이퍼 쓰는데 문제 없는 정도라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럽 교환학생을 저는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자유시간이 날 때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도 많이 가고 그때도 여행할 때는 많겠지만, 유럽은 국경 EU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유럽 내에서 이동하는 게 훨씬 싸다 보니까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훨씬 저렴하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꼭 대학교를 자기 나라로 간다기보다 그냥 유럽 내에 있는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유럽권에서 온 학생들도 되게 많았다는 점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문화도 있구나를 알기가
좋았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교환학생을 가는 분들의 좀 가장 큰 고민이 취업 시즌 때문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취업 시즌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3학년에서 4학년 이쯤이 취업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졸업 전에 모든 걸 끝내놔야 되는데 그 정해진 취업 시즌에 교환학생을 가버린다던가 하면은 또 1년을 다시 다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취업 시즌과 맞물려서 좀 어렵게 취업 활동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고민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좀 온라인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일본 기업들도 온라인 면접을 본다거나 온라인 인턴십을 한다거나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겨서 저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아마 전략 컨설팅이나 좀 완전 그 시기가 좀 보다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좀 일본 본사에 가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교환학생이 정말 다시는 없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감수하면서도 갈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리고 교환학생 간 것 자체도 취업 활동에 되게 도움이 되는 스펙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경험으로서 활용을 해서 자기 스토리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신다면 반년 정도로 짧게 저처럼 갔다 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아예 1년을 가버리고 1년 다시 다니거나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 시즌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은 사실 1년 더 다닌다고 뭐 반년 더 늦어진다고 조금 취업 활동에 약간 지장을 줄 뿐이지 큰 문제는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환해서 지금 돌아왔고 이제 4월달부터 다시 일본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도 아직 남은 학점이 있어서 학교를 조금 더 다녀야 되고 아마 저는 일본에서 몇 년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게 될 것 같고 유튜브도 졸업 전까지 혹은 졸업해서까지도 쭉 계속할 생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항상 일본 유학 정보 하면은 일본 유학 스튜디오 떠올려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